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가 공동으로 4대강 현장을 탐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님을 연결해 현장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아침 9시부터 함안보 네, 일제 조사를 하고 아하, 좀 늦게 끝나가지고 조금 전에 그 경남 남지라는 데서 네. 점심을 먹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럼 또 오후에 더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그래도 약간 좀 선선해졌죠? 어떤가요? 그곳 날씨는요? 글쎄요,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강 조사를 할 때 엄청 더웠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로서 3일째 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더웠던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상당히 그 날이 좀 좋아졌네요. 네, 좋아졌다기보다도 일단 비가 조금 내렸었고 음, 그리고 햇빛이 그렇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네, 다행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창근 교수님, 2006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 차례 낙동강, 금강, 영산강 돌아보시면서 조사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교수님이시면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게 주 목적이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셨나요? 네, 우리 같이 그 자연을 다루는 분야의 학문은 네, 특히 공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 앉아서 미분 방정식 몇 개 풀고 뭐 이게 답이니 아니니 음,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현장을 모르고는 그런 것들이 참 공허할 때가 많아요. 아, 말 그대로 탁상 공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학, 특히 우리처럼 물을 다루는 분야를 해서 공학 쪽에서 일을 한다면은 네,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 음, 그래서 현장을 많이 봐야 이제 무슨 계산이 나오더라도 네, 계산 결과를 우리 컴퓨터에서 어떤 계산 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계산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자연을 염두에 두면서 또다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 네, 설계사 이런 데서 보면은 말 그대로 현장에 대한 감각은 거의 없고 네, 단지 컴퓨터가 쏟아내는 예, 어, 물을 고 설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대강 사업과 같이 또 발생하는 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자연 환경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식으로 진행이 되어 온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네. 자, 이 낙동강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네, 듣기에 거부할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현실은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본 낙동강은 예, 점점 죽어가고 있다. 아,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고향이 이 예, 부산 쪽이 돼서 낙동강은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네, 네, 낙동강에 대해서 그때의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강은 강이 아니죠. 호수로 변했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고 네, 그 속에서 호수로 바뀌면서 발생한 어떤 부작용들은 강의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되고 네, 생물체도 살기가 어렵게 되고 예, 뭐 그런 어떤 듣기 거부할지 모르지만은 낙동강은 점점 음, 죽어가고 하. 있다라는 게 제 총체적인 판단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화면으로 네, 들어온 영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부근을 찍은 드론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네. 이 제가 볼 때는 이게 CG가 아닌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네요. 제가 오늘 네. 오마이가 드론 띄워가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예. 오늘은 햇빛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녹조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는 네. 지금 드론 영상을 보고 계신다 그러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참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니, 낙동강 이 녹조 현상 이거 보면서 저는 그 지지난주인가요? 이재호 전 의원이 얘기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정수근 시민기자한테 여쭤봤는데 폭염 때문에 녹조가 심해진 거지 4대강 사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반론을 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정치인들 많은 정치인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인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4대강과 관련돼서 많은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그동안에 쏟아냈는데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비전문가들이 그런 논평을 하는 거는 일단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 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비전문가일 경우에는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논평을 하든가 아니면은 입을 닫고 있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특히 우리 또 언론은 정치인이 어떤 비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어떤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폭염 때문에 녹조가 더 심해졌다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자신의 비전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5대강 하면은 섬진강이 이제 포함되거든요.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서 제어되다 보니까 보호건설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입니다. 그 섬진강이 지금 그렇게 폭이 왔는데도 남쪽에 있으니까 더 더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녹조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가면 태화강이라고 있는데 울산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모래 방사보 일종의 수중보 형태인데 보를 철거를 했어요. 그러나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거의 없어요. 근데 4대강 사업을 한 이 구간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녹조가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낙동강에 제가 함안보 쪽에서 보니까 녹조 알갱이들이 물속에서 둥둥둥둥 떠다니고 또 어떤 데는 녹조 알갱이가 또 띠를 형성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가장자리죠. 녹조가 죽으면은 누르꾸름한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녹조 사체들이죠.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고 그리고 그 부근에 가면은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어떤 낙동강을 4대강을 만들어 놔놓고 녹조가 발생하니까 폭염 때문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도 문제죠. 그 기자분들이 현장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얘기를 마치 정설인 것처럼 받아 적는 언론도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이 4대강 사업을 안 한 강과 비교해 보면 그 이재호 전 의원의 말이 얼마나 맞지 않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아까 처음에 저희가 여쭤봤을 때 함안보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함안보에서 오전 내내 관측을 했죠. 뭐 음파 탐지기 뭐 이런 걸로 조사를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함안보 하류 지역에서는 우리가 보고가 있으면 고정보 바로 밑에 물바지공이라고
한 8, 90m 정도 네. 쭉 그 콘크리트를 쳐요. 네. 그러니까 보호에서 물이 떨어지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물받이공을 설치하고 그 밑에 바닥 보호공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만 관측했을 때도 보호 바로 밑에서 커다란 그러니까 한 물받이공 넘어서 네. 수심이 한 29m까지 되는 네. 현상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심이 우리가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함안보 같은 경우에는 6m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니 네. 23m가 파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파였네요. 23m 같으면은 네. 아파트로 치면은 9층 높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파트 9층 되는 높이로 강바닥이 파여나갔다는 거죠. 예.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을 관측하고 나서 네. 저희들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표를 하니까 이제 수상공사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수상공사도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인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계속 이게 파여나가면 본 밑에 있는 모래도 다 쓸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계속 파여나가니까. 그러면은 보호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상공사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네네. 보강 사업을 했었어요. 다 실패를 했죠. 그래요.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강 공사를 했는데 보강 공사 내용이 아예 인근 야산 하나를 그냥 통째로 아마 집어넣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수상공사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총 들어간 돌의 부피가 65,000 입방메다더라고요. 65,000 같은 경우 잘안 되지만 이게 조금 더 풀어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1m 같은 경우에는 1입방메다거든요. 예. 그런 뭐 크기가 뭐 크고 작고 있겠지만은 네. 뭐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탁. 강의실에 보면 교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입방메다 정도 됩니다. 그런 돌을 6만 개 이상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채굴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게 수상공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그것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역시 임시 방편적이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떤 물체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잘 알겠습니다만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물속에 집어넣을 때 그 물체의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2.5톤짜리를 집어넣으면은 1박메다에 2.5톤짜리를 집어넣으면은 실제 물에서는 1.5톤밖에 안 돼요.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게 가벼워지네요. 그게 이제 부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 때가 발생하면은 그런 것은 홍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뭐 낙엽이에요. 낙엽.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들고 할 때는 무거울지 모르지만은 큰 하천에서 낙동강 같이 큰 하천에서 큰 물이 발생하면은 축풍 낙엽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면은 그것 또한 흘러나갈 것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서 뭐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쉽게 떠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러다가 정말 이게 보강 공사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쭉 가면 보가 붕괴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이러다가 뭐 당장 뭐 붕괴되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가 건물이 붕괴될 때도 보면은 전절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 붕괴가 대부분이 음, 하루아침에 확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붕괴가 된 조짐들은 계속 보이는 거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커다란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우리가 전봇대 있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밑에 박아놨거든요. 아, 안방까지. 그러니까 예. 전봇대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모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말뚝이죠. 네. 말뚝기초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견뎌주고 또 네. 모래도 또 견뎌주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만약에 모래들이 유실됐다. 네. 그 밑에 그러면은 기둥 이제 위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둥만 그러게 남는 되면 거죠.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음, 거기다 홍수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보호의 일정 구간이 밑으로 약간 밀려나갈 수 있겠죠. 네. 네, 이게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붕괴의 전조 단계다. 아, 그런데 그런 현상은 옛날에 합천보, 그러니까 칠곡고에서는 그런 현상이 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물을 흘려보내니까 잘 조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조사를 하고 네. 하다 계속 보면은 예, 예, 관찰해야겠네요. 저 전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음, 저는 전조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내후년이 보통 100년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100년 택도 없고 견디기에는 음, 뭐 많이 견뎌야 진짜 많이 살아봤자 2, 30년 아, 더 그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네. 그럼 무너지지 않더라도 이걸 볼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2, 30년 뒤에는 다시 또 그 볼을 허물고 다시 또 쌓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유지한다고 해도 이제 그건 그때 참 되면 이제 끔찍한 또 사회적, 생각인데요. 예, 사회적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부터라도 음. 이와 같이 보호의 어떤 지금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니까 보호를 설치했는데 목적이 물을 가두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물은 가둬놨어요. 음. 근데 그 물을 쓸 데가 없어요. 사용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가둬놓기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물에 녹조가 피고 수질이 악화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썩어가고 있는 물을 음. 모아놓은 거죠. 더더욱이나 강바닥은 예.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들로 이제 코팅이 점점 음. 진행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을 가두어 놨는데 우리가 보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보에다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 놔놓고 유지 관리비만 잔뜩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한 번쯤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부터라도 네. 수문을 활짝 여는 것을 포함해서 음. 보호의 어떤 철거 문제도 네. 고민해야 된다. 아. 일단 공학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볼을 철거하면 환경적으로 더 생태계가 더 회복이 될 것인가? 음. 그리고 경제성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 비용보다 철거 향후 비용. 예. 철거 비용이 쌀 경우에는 네. 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어, 보철거가 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음. 이와 같은 어떤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네. 보철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그런 어떤 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네, 대선을 앞두고 뭐 각 당의 각 정파의 대선 후보들이 4대강 사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 비전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여권과 야권이 이제 확연히 이제 나눠지는데, 네.
야권에서는 지금 뭐 보철거 심지어 어떤 정치인들을 뵈면은 네네. 저보다 더 보철거에 대해서 적극적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만들어진 구조물이고 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그럼 그냥 막 바로만 철거하자 그러면 되냐? 음. 그런 입장에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일부 정치인들께서는 상당히 저보다 더 음. 철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있었고 네. 여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미적미적 하시는 것 같아요. 별 뭐 예, 아무런 그런 예, 생각이나 정책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참 특히 이제 네. 국토부하고 수산공사는 음. 이미 4대강 지우기 작업에 들어갔어요. 아, 4대강 4대강 치우기. 하면 예, 예. 4대강이라는 말을 지우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어떤 말을 쓰나요? 4대강 대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쓰는 거죠. 아, 아예 4대강 사업이란 예, 단어를 안 예, 쓰려고 한다고요? 예, 4대강. 그러니까 예. 어, 뭐 공무원들도 특히 네.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된 친구들이 네.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원공사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똑똑한 친구들이 갔거든요. 네. 사실에서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했던 친구들이 갔다고 봅니다. 음.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보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 이제는 알죠. 아니 옛날 네. 알았을 수도 있죠. 음. 알았겠죠. 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밀어붙이니까 알 수도 했겠지만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지우기로 들어가고 있다. 아. 그러니까 공문을 잘 안 보시면은 보도 자료라든지 보면은 네. 4대강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아, 제가 언론 그런가요? 판단을 푼데 예.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한 보도자료 100건이 있으면은 네네. 그중에 4대강이란 말이 100건이 있었다면은 네. 지금은 10건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예 4대강이라는 말을 음. 지우기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음. 해서 그게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죠. 이게 네. 어떻게 지워집니까? 네. 참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4대강 이 사업이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게 밝혀지지 않을까,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봤는데 이게 뭐 흔적도 없이 뭐 사라진 것 같아요. 별 소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우리 쪽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사전 회의를 한 네다섯 번 네.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음. 뭐 국무총리실이나 국토부나 이쪽에서는 제 그때 느낌으로는 네. 4대강 사업을 줄기차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음. 불러가지고 네. 뭐 적당히 뭐다 그럽니까? 해석하려고 들러리 세우려고 뭐 예, 이런 들들이 건가요? 세우려고 했던 걸로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하. 저희들이 요구를 뭘 요구를 했는가 하니까 예. 제일 먼저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사를 필요한 거면은 공무원들한테 자료 요구를 음. 할 때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렇죠. 자료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고 하면 뭘 일을 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그 당시 국무총리실에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음.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제가 한 네다섯 번 회의 참석하다가 그다음에는 참석 안 하겠다고 음. 이런 식의 회의 같으면은 우리가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 네네. 그래서 어, 본인들이 이제 구성해 줄 때 제가 음. 그때 어느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당시 사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네. 낼 수 있는 결론 한 음. 문장으로 얘기하자면은 4대항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급히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부작용은 있었다. 네. 그렇지만 그 부작용은 얼마든지 개선 음. 가능하다라고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요구할 때는 4대강이 왜 만들어졌는가, 계획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설계 잘못이 있었고 네. 뭐 이런 것들 쭉 다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한 본질은 외면해버리고 뭐 수박 그다기도 아니죠. 네. 수박도 못 봤으니까. 아, 그냥 그런 뭐 어떤 예,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그냥 눈 감아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한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좀 그래도 이명박 정권 때 사업이니까 좀 뭔가 좀 다른 목소리 그리고 다른 면은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처음에는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3년 1월달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때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2013년 1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네, 보면은 4대항 사업은 설계도 잘못됐고 공사도 부실하게 했고 더더욱이나 유지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네,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그해 7월 달에 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타났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크게 4대항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 하면서 많은 정부 자료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자 당시 지금 이제 새누리당 대표시죠. 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셨던가요? 네, 네, 청와대에 그분, 있었죠. 예, 예, 청와대에 있었죠. 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아하, 그래서 여기서 감사원 감사가 예,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던 사업이었다라는 말이 맞다면은 네, 그것은 어, 국민을 속인 것이다. 다시 해서 국민에 대해서 속인 것이다. 대국민 뭡니까? 사기극이죠. 사기극이다. 네. 예,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승현 대표께서 했던 말을 당시 네, 수석께서 했던 말을 다른 말로 풀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렇죠. 정리를 4대항 하면, 사업은 네, 네, 4대항 사업은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네, 제대로 한번 털고 음, 가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봤거든요. 아하, 웬만하니까 계속 지금 이 4대항 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네, 이 박근혜 정부의 일정 부분 발목을 잡은 건 사실이거든요. 계속 녹조는 생기죠. 5년 연속쯤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수질은 악화되죠. 참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초창기에 네, 이 사업을 제대로 털고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네, 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네,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결국은, 다음부터는 네, 유야무야 아무런 소식이 없어졌죠. 그래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네, 마지막으로 구성하고 거기에서 면죄부 주는 보고서 내고 그냥 땡 쳐버렸죠.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면죄부 예, 준다고 해서 면죄부는 네, 권력이 주는 게 아니고 음, 국민들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저희 뭐 오마이뉴스 팟짱 애청자분들은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일반 많은 국민들께서는 4대강 사업 다 된 건데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대로 두면 되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잠깐 그걸 처리하면 되지
사대강 사업을 다시 이렇게 꺼낼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는 네. 저기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의 자유도 있고 또 네네.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네.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각자의 생각이 없지만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더더욱 큰 문제는 지금 네. 우리는 2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 예산을 가지고 말 그렇습니다. 그대로 네. 엉터리 사업을 음. 했던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 엉터리 사업이 그냥 끝나버리면 괜찮습니다만은 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지금 아하. 국민들의 어떤 안전 그러게요. 계속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물은 식수로도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예. 참.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이 사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네. 제2, 제3의 사대강 사업을 막는 데 일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음.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네. 그러니까 강의비인가요? 레슨 예? 돈을 예. 지불했잖아요. 우리 거기에 혈세가 대해서 들어갔죠. 교훈을 하나도 못 얻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음. 그와 같은 사업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네. 거죠. 너무 그래서 이런 비싸네요, 레슨비가. 비싸죠. 근데 우리가 교훈 뭐가 얻었습니까? 네. 교훈을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교훈을 얻는 데 노력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까 얼른 말씀하셨는데 낙동강물 참 네. 심각합니다. 음. 1,300만 명 우리 경상남북 도민들 그러게요. 대구 경북시장 시민들 또 울산 네. 시민 일부가 이 물을 먹고 있는데 음. 이것을 잘 쳐다보면은 네. 환경부가 그동안에 했던 걸 보면은 수질이 나빠지고 음. 녹조가 이렇게 펴도 네. 정수를 하면은 괜찮다. 뭐 괜찮다. 네. 이거는 환경부 해야 될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똥물도 네. 우리가 정수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해서 네. 그런 물 만들어 가지고 수돗물 만들어 가지고 주면은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게요. 다시해서 원수 네. 낙동강에 가보면 녹조가 창궐하고 네. 녹조 죽은 사체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네. 강바닥은 흉청 냄새 나는 뻘들로 계속 덮여가고 있고 거기에 음. 담겨져 있는 네. 녹조가 이 더러운 물이죠. 네. 이 물을 정수를 정수했다. 해가지고 예. 국민한테 주면서 음. 정수를 하면은 먹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것은 예. 정부가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니고 특히 음. 환경부가 그렇네요. 참. 원수를 네.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정을 펴야 되죠. 그리고 그렇죠. 보도자료를 낼 때 음. 항상 환경부는 정수를 하면은 괜찮다. 네. 먹어도 된다. 음.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부 본청에서는 수돗물 안 먹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예. 논란이 되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좀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 예. 지방청에 가면은 또 안 먹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 부서 있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다 생수 먹어요. 하. 왜 참. 작년에도 공무원들도 못 먹는 물을 왜 국민들한테 분을 합니까? 공무원들은 네. 국민의 세금으로서 봉급을 받고 하는 네.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음. 저런 어떤 더러운 물을 만들어 놓고 정수를 하면 먹을 수 있다 하면서 자기들은 안 자기네들은 먹고. 안 먹고 그 예. 죄 없는 우리 서민들만 뭐 이것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참 물론 이게 우리 예. 서민들도 이제 좀 각성해야 되겠지만은 네. 참 그걸 볼 때 과연 이 환경부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음. 국민을 위한 어떤 조직인가 네. 아니면 철저한 조직의 이기주의를 네. 위한 조직인가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특히 우리나라 환경부나 국토부 네. 이쪽을 보면은 관료주의가 음. 판을 치고 있어요.
참 여러 그러니까 가지 예, 관료 문제까지 사회죠. 네. 참 이 4대강 사업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공무원 사회 이런 병폐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 낙동강 영상을 한번 띄워 주시죠. 저희가 보면서 이 저희 전화 연결을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금강, 낙동강 계속해서 4대강 현장을 탐색하고 탐험하고 계시는데 이 4대강 사업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 점을 좀 끝으로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대한하천학회에서 할지 이런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 현실을 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말 되면은 4대강에 한번 네. 가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가까이 가가지고 하천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현실이 어떻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대강은 이제 더 이상 강이 아니고 호수로 변했거든요. 네.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미 이제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강은 강답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강답게 흘러야죠. 만든다는 것도 흘러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흐르지 않게 놔놓고 강이라고 이름 붙이는 아, 것은 예. 강에 대한 모독인 거죠. 그리고 이 자연을 우리 인간의 어떤 아주 얄팍한 공학적 지식 네. 이걸 가지고 자연 현상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만, 오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하천학회에서는 조만간 우리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조만간 1년 기한을 해서 네. 4대강 전반에 대한 그 연구를 추진하려고 연구 추진 체계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만간 2차 회의를 거치면서 예. 강별로 어떤 것을 조사하고 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네. 고민을 하고 지금 9월 초 되면은 아, 아마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4대강의 아픔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음,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네.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네. 하면은 4대강 사업의 어떤 본질을 잘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강을 쳐다봐야 될 것인가 네. 라는 어떤 그 의식까지 네. 우리가 한번 제시할까 그렇게 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되고요. 정말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4대강 사업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네. 22조 원이라는 레슨비를 내고 저희가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리가 지치지 말고 이 4대강 사업을 꼭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